지난 주말 중국 선양에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여성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7년에 서울에서 토론회가 열린 이후 7년 만에 남북한이 이 문제로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일본이 지금 그 위안부 문제 논의하기로 한 한일 국장급 회의 그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의 공동 대응 그 의미가 참 커 보입니다. 자, 이번 토론회에 직접 다녀오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윤미향 대표를 모셨습니다. 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 우리 정대협의 파트너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단체가 있나요? 네, 저희가 1990년에 발족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북에 저희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제안도 하고 조사 활동도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92년 12월에 예. 북에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어허. 처음에는 뭐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대책위원회 그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종군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군 위안부로 바꿔서 최근에는 이제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대책위원회 네. 저희가 줄여서 조대위라고 하는데요. 아하. 20년이 넘게 함께 연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는 정대협, 북한은 조대위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이번에 그 두 단체가 딱 만나신 거예요? 두 단체도 만났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주로 조대위와 정대협이 함께 연대를 해서 쭉 진행을 해왔고 우리 두 단체만 만날 때도 있었고 예. 때로는 일본과 아시아 피해국들 과 함께 만나서 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더 넓게 독일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위안부 문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또 할 때는 해왔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여성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여성단체들이 남북의 여성단체들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북의 조대는 여성단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위원장, 서기장,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골고루 같이 함께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별히 저희 정대협하고 그동안에 저희 정대협의 회원단체로 있는 여성단체들, 뭐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든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라든가 이런 단체들과 함께 진행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북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뭐 불교 여성단체라든가 아하. 또 카톨릭 여성단체들, 연구자들 이런 단체들이 함께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대협과 조대위가 중심이고 네. 남북한의 여성단체들도 함께 모였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2007년에 서울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그게 처음 만난 겁니까? 남북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예전 90년대는 북이 일본을 갈 수 있었어요. 네네. 북과 일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북에서 뭐 그 만경호라 그러나요? 그 배도 북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였죠. 만경봉호? 지금은 네, 만경봉호. 예. 지금은 그게 끊어졌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 아시아연대 회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일본과 남북이 함께 뭔가 국제 공청회를 하거나 할 때 북하고 만나서 진행을 해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남북일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도 남북일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그것을 91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렇군요. 남북 여성연대가.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저희가 서울에서 저희 정대협이 주최해서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10번째. 네, 네. 그때 이제 북을 초청을 했고 북에서 위원장, 서기장 또 그 위원 등등에서 5명이 그때 함께 참석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에 처음 만났고 7년 만에 또 만났고가 아니고 네네.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시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북한에는 위안부 할머님들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2000년도에 도쿄에서 열렸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네. 그때 이제 남쪽에 계신 할머니들도 총 생존자들의 숫자라든가 예. 증언 통계라든가 이것을 그 법정에 제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공동 검사단을 만들어서 하나의 기소장을 만들고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법정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들에게 역시 남북은 분단이구나. 그런데 위안부 문제만큼은 분단 이전에
같이 하는구나. 네, 한 민족일 때 겪었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각인시켜줬던 그런 계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북측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그 문서에 의하면 북에도 약 250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파악이 됐었습니다. 2000년에. 네네. 저희는 237분이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근데 저희 남측엔 지금 55분이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북은 2007년 그때도 제가 그때 북의 생존자가 어느 정도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10명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아이고.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아이고. 심지어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 힘 있는 그 증언을 해주셨던 분들조차도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도 제가 그 북측에서 오신 조대희 분에게 북에 도대체 위안부 생존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거의 없습니다. 몇 분 살아 계시지만 증언도 기억도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긴 북한이 우리보다 평균 수명도 좀 짧죠. 네. 그리고 의료 체계나 이런 것도 조금 미비하고 하니까 네네. 아유, 거의 다 돌아가셨군요. 그렇죠. 저희도. 뭐 증언이나 이런 건 다 채록해 놨나요? 네, 북측에도 증언집이 지금 3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하고 조금 증언의 이제 채록의 방법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북은 이제 생존자들 증언 중심으로 쭉 그분들이 이제 규탄하는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증언집을 채록했다면 저희들은 역사적인 맥락 다 연구자들이 붙어서 확인해 가면서 이제 증언집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이 저희들이 늘 안타까운 거는 북의 그 생존자들의 그 증언을 우리가 함께 남북이 연구자들이 함께 합동으로 뭔가 조사를 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될 텐데 그분이 다 돌아가셔도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어도 그런 안타까움이 늘 남아있죠. 그 공동 연구까지는 못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북한에서 뭐 체록을 좀 하긴 했지만 우리만큼은 안 된다. 그 말씀 그렇죠. 듣고 그 일찌감치 92년부터 북한들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나름대로 일본을 향해서도 계속 따로 목소리를 내왔나요? 네, 그렇죠. 그 유엔에서 북한 그 대표부가 일본 정부에게 유엔의 권고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저희가 유엔에서는 진짜 남북 정부가 한 목소리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달리 그 다툼을 할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북도 강하게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이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주 해왔습니다. 북측에서도. 네. 정말 이 문제에 있을 만큼은 남북 공조가 유지돼 왔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장소가 중국 심양이었어요. 뭐 서울이나 어디 평양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할 수 있었으면 다른 생존자들도 남측 생존자들도 많이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리적인 면이나 이제 건강적인 면이 이렇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할머니도 기로녹 할머니 한 분밖에 못 가셨고요. 남측에서 그래서 약 한 25분 할머니 포함해서 실무자랑 다 포함해서 25분.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 있는 이제 동포 여성들이 10분. 그리고 북측에서 10분.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남측에서도 10분이 왔으면 좋겠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저희들이 이건 결국은 공부도 돼야 되는 문제고 또 서로 각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25명을 모았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29일 날 하루 종일 토론을 했죠. 북측에서 발표하고 식민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아베 정권이 계속 망언을 하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군국주의하고 독도 망언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남북 해외가 같이 발표를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물론 그 결의문을 통해서는 앞으로 남북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자. 앞으로 연구 분야라든가 또 다른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쪽으로 더 확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나가자. 뭐 이런 그 활동 논의도 진행이 됐죠. 이런 모임이 좀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제 하자라고 시작하고 이번에도 토론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소위 해방이라고 할머니들은 해방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을 앞두고 계속 실무적으로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70년에 우리가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해방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남북의 할머니들에게. 그러한 행사들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간단하잖아요.
그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해라. 네.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배상해라. 네.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북한의 요구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뭐랄까요? 문장이라고 할까요? 문장 쓰는 방법, 어투, 그리고 용어. 그것도 똑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북측에서 이게 무슨 다른 문제로 방송하거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뭐 원수가 어떻고 뭐 지금 딸리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안부 문제를 할 때만큼은 저희들하고 정말 목소리가 같아요. 네네 수위도 같이 맞추고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위안부 문제가 참 남북의 어떤 민간 교류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늘 북을 만날 때마다 하게 되죠. 일본이 왜 그 뭐 아시아 평화기금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네. 민간 차원에 모금해서 네. 그걸로 뭐 배상하겠다.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 중에 또 일부는 그걸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고 네. 정확하게 몇 명 받았는지 이런 뭐 자료도 없습니다만 네. 혹시 북한에도 일본이 그런 식으로 접근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뭐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건 북측에는 북한에는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아직 불길 수교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아 여성 기금 함께했던 뭐 와다 하루키 씨라든가 이분들은 북도 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긴 했지만 뭐 전혀 지금 북측에서는 그런 발언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굉장히 강하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네. 그나저나 만나신 김에 최근에 그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셨어요? 보통은 저희들이 그런 혹시 정치적인 발언을 할까봐 걱정을 해요. 오히려? 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저희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그러니까 교류의 분위기라 그럴까요? 심포지움의 분위기라 그럴까? 이게 별로 좋지가 못하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예, 상황이 예. 개입이 되면. 예. 그래서 처음에 가는 날 28일 날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예. 근데 의외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보통 때 저희가 2007년도만 해도 이제 북의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그런 공을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활동에 개입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 뭐 네, 김정일 동지께서 네, 어떻게 뭐 하고 지원하시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발언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딴에는 북에서도 굉장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사안을 개입시키지 않고 이 문제만을 가지고 남북이 연대하는 모습을 일본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그 어떤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가 뭘 좀 물어본 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단 하나는 기로녹 할머니께서 고향이 북이세요. 북한이신데 13살에 끌려가시면서 고향하고 단절이 돼서 이곳에서 홀로.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 18살이었는데 그때부터 홀로 쭉 사셨거든요. 네. 저희가 2007년 그때만 해도 북측에다가 할머니의 가족들 이름 그분들한테 다 전달을 하고 할머니가 찾고 싶어한다, 궁금해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쭉 끊어졌었는데 네. 그런 얘기는 할머니가 이제 증언을 하시면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없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 하시면 이제 덩달아서 우리도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 없애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의 분위기를 만드는 모든 세력을 이렇게 저지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선에서 예. 저희들이 그런 발언을 주고받았죠. 네.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느끼는 게 그래 어떤 사안과 달리 위안부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물론이죠. 정말 생존자들의 그런 명예와 인권 오랜 세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문제를 남북이 같은 그 민족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꼭 이 남북한과 일본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역사는 꼭 여성에 대한 성착취의 역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류 보편의 네. 인권의 문제의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절대 오염될 수 없는 문제고요. 네. 이번에 뭐 1억인 서명운동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1억 명? 네, 1억 명. 네. 세계 1억 명인데요. 뭐 남북이 다 합쳐서 뭐 7천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조금 넘었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게 된 거는 도대체 나치가 저질렀던 홀로코스트 문제는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 근데 왜 아시아 여성들에게 이렇게 20만이 넘는 여성들에게 자행했던 이 성노예 일종의 학살인데 이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계가 아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해서 좋다 그러면 세계 10억인이 이 문제를 알게 하자.
10억. 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서명을 해보면 10명 중에 1명이 서명을 하거든요. 네. 특히 해외에는 더 어렵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게 하자 하는 취지가 이제 세계 1억인이고요. 그러니까 남북한 국민 뺀 1억 네네, 명? 그렇습니다. 어려운 목표인데요. 네. 저희가 어려운 목표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시작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파리, 베를린, 에콰도르, 쿠바 등등 세계 각지에서 희망 나비 이름으로 지금 서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측에 제안한 것도 북에서 그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 네네. 또 특히 북한에 있는 어떤 주민들에게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하면서 서명을 하게끔 한다면 예. 이게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예. 안다라는 게 곧 힘이니까 그렇죠. 기억한다라는 게 곧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 걸 함께 노력을 하자 하는 제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나요? 네. 북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지금 몇 명쯤 그러면? 이제 120만을 넘었어요. 120만? 네. 갈 길이 멀긴 하네요. 네. 굉장히 멀지만 저희들이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매년 1차, 2차, 3차분을 유엔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1억인이 될 때까지 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유엔에 사실은 상기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유엔은 어떻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연합군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책임을 청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유엔군이 그걸 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예.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됐다가 풀렸다가 뭐 이렇게 변화가 쭉 있잖아요. 네. 지난 20년 동안에도 네. 변화에 따라서 뭐 하다못해 그냥 그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같은 거 하는 단체도 교류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거든요. 네네. 이 문제는 그 역시 남북 관계 영향을 받아왔나요? 이 문제는 별개였나요? 90년대까지는 사실은 받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말 험악한 말이 남북의 그 테이블 상에서 오갈 때도 통일부에서 허가를 해서 그 당시에 저는 간사였고 네. 윤정옥 이호재 공동대표께서 북의 토론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게 92년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어요. 저희들이 남북에서 못 만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는 것도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근데 2000년 넘어서면서 그게 조금 주춤을 했던 건 사실이죠. 뭐 완전히 영향을 안 받는다면 뭐 그건 이게 무슨 문제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달리 위안부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그 어떤 울타리가 그 성격이 남북을 이렇게 묶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절박감. 시간이 없죠. 네네. 이것이 또 남북의 연대에 그나마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위한 한일 국장급 회담을 한다. 네. 이런 합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 준비차 일본 외교부 관계자들이 그 나눔의 집 관계자분도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또 지금 다시 들리는 얘기는 그 한일 국장급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게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정부가 입장을 그러니까 기본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계속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때 그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다. 사실 김종필 씨도 그 말을 직접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05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도 한일협정 모든 문서를 공개하면서 위안부 문제 원폭 그리고 사할리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이 있다. 국제법률가협회라는 국제 그 법률가 조직도 유엔의 특별보고관들도 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여전히 법적 배상의 의무가 있다. 단 하나 일본만 지금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한일협정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아예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죠. 국가의 개입을 부인했으니까. 그렇죠. 90년대 초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이 국가가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입장을 바꾼 거죠. 한일협정으로 다뤄졌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좀 상식적으로 또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외교 간에 참 쉽지 않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위안부 문제가 이미 더 이상 한일 관계를 떠나서 국제 문제죠. 네, 그렇죠. 국제화돼 있고 미국 정부도 이제는 이 사안에서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미국 하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결의가 채택되고 있고 어떻든 미국의 시민들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예. 인권 문제가. 예. 그리고 독일이나 캐나다나 뭐 유럽이나 프랑스까지도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이 문제를 단지 뭐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로 이건 전쟁 중에 일어난 여성 인권 문제다라는 그렇죠. 인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비난받을 수밖에 네. 없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깨닫게 또 우리 정부가 예. 또 국제사회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방향인데 네네. 당장 이 국장급 회담 네. 혹시 뒷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아직 된다더라 없습니다. 안 된다더라? 아직은 없어요. 언론에 저희도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분위기만 가지고 감지를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외교부 당국자한테 혹시 물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참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권 때까지는 그래도 외교부 당국자가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도 하고 예. 그랬었어요. 예,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민간을 배제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냥 느낌이고 추측일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외교 라인에서 그런 국장급 회담을 한다든가 또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전혀 만나서 뭔가 의사를 타진한다든가 예. 하는 일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국장급 회담 개최 합의한 후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이게 좀 뭔가 민간을 위안 운동에 있어서 한 부서의 장관은 거의 당신이 이제 어떤 NGO 대표처럼 막 여기저기 국제사회를 뛰어다니고 계시고 유엔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계신데 외교 라인에서는 지금 그동안 어떤 일본과 국제사회 여론을 만들어내면서 일본 정부의 어떤 원칙을 정하고 예. 문제 제기를 했던 NGO를 지금 뭔가 배제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위험하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한일 간에 화해하라는 주문 이후에 예. 그게 좀 더 저희들의 피부로 좀 느껴지고 있어서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를 다시 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윤미향 대표만의 좀 지나친 느낌이길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야말로 네. 민관이 철저히 협력해야 하고 네. 사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민간이 다 만들어 놨고 네, 그렇죠. 그 위에서 지금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 민간 협력 관계가 삐그덕거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잘 좀 준비가 돼서 이번 국장급 회담이 어쨌든 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네. 일단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